엄마. 아들 한우진이 20년 만에 나타나 내뱉은 이 한마디.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핏줄을 다시 찾은 감격의 순간처럼 보이셨나요? 천만에요. 그것은 20년 전 자신의 딸을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악녀 고성희에게 이제 그 딸을 완벽하게 사용할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소름 끼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세상 가장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버린 딸 앞에 서서 속삭입니다. 내 간이 필요해. 내가 지킨 내 아들을 위해서. 화려한 날들 21회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모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21회가 시작되자마자 박진석 회장의 집은 그야말로 폭풍전야가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뺨을 향해 손을 올리지만 고성희는 그보다 더 빨리 바닥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녀의 계산된 연기가 시작된 거죠. 여보,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고성희는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젊은 시절 끔찍한 남자에게 붙잡혀 낳았던 아들이라고 그 남자의 폭력을 피해 도망치느라 아이를 먼 친척 집에 맡겨두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고 울부짖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박성재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는 한우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셨습니까? 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 단 한 분이셨습니다만. 박성재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고성의 당신은 절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인 셈이죠. 자, 바로 이 순간입니다. 거실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아수라장을 2층 난간 뒤에서 박영나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엄마 고성희가 만들어준 우아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박영나에게 이 광경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처음 보는 남자 그를 아들이라 부르며 바닥에 엎드려 비는 엄마,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이복 오빠 박성재와 분노에 찬 아버지 박진석.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음을 느끼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단 한 사람, 이지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와줄 수 있어요? 그냥 어디든 가고 싶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지은호입니다. 그녀는 고성희의 숨겨진 아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왠지 모를 연민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성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20여 년간 잊고 있던 혹은 억눌러왔던 혈연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과로로 쓰러졌다가 깨어난 이지혁. 그는 지은호의 간호 덕분에 기력을 회복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그는 지은호에게 나한테 잘해주지 마.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라며 다시 한번 철벽을 치죠. 하지만 이건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은호를 지키기 위한 이지혁의 처절한 외침인 겁니다. 이지혁은 이미 짐승 같은 직감으로 깨달은 겁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그 목적에는 검고 질척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 시각, 이지환은 약속 장소에서 초조하게 박영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의 박영나가 차에 오릅니다. 이지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차를 출발시킵니다. 한참을 말없이 달리던 차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서울이 아닌 캄캄한 밤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포구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박영란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짜준 각본대로 움직이는 인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무대가 전부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처받은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 삶의 의욕을 잃었던 이지환은 박영나의 공허한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봅니다. 그는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말합니다. 인형이면 어때? 줄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자기 발로 걸으면 되는 거지.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운전기사와 아가씨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위로와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절친이자 사업 파트너가 된 박성재를 찾아갑니다. 처음엔 박성재도 우리 집안일이야.
내가 신경 쓸 거 없어라며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 집안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 파트너 지은호의 일이기도 해. 그 여자 처음부터 끝까지 지은호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내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내 동생 박영나 개인전 인테리어를 왜 굳이 지은호에게 맡겼을까? 이지혁의 이 예리한 질문에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고성희를 믿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두 남자는 위험한 동맹을 맺고 고성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지혁은 맘대로 집의 대표로서 고성희가 추진하는 아트 스페이스 사업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사업 파트너라는 합법적인 명분 아래 고성희의 모든 과거 이력, 재산 형성 과정,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맙니다. 이지혁의 손가락이 수많은 서류 더미 속 먼지 쌓인 낡은 법인 등기부 등본 하나 위에서 멈췄습니다. 20여 년 전 아주 작은 인테리어 자재 회사의 이사 명단, 대표이사 지연수, 그리고 그 아래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있는 또 다른 이름, 이사 고성희.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드러나는 진실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회사의 주소지 근처 산부인과의 폐업 기록 보관소를 찾아내고 담당자를 설득해 낡은 서류철 하나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낡은 출생증명서 사본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머니 고성희, 아버지 지연수, 그리고 아이의 이름 지은호.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젊고 야망 넘치던 고성희는 지은호의 아버지 지연수를 유혹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쌍둥이에 가까운 연년생 남매 한우진과 지은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망하고 지연수가 쓰러지자 그녀는 아들 한우진만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딸 지은호는 병든 아버지와 충격에 빠진 본처 정순이에게 쓰레기처럼 버리고 떠난 겁니다. 정순이 여사님은 남편을 배신한 여자의 딸인 줄 알면서도 지은호를 자신의 친딸로 출생신고하고 평생을 가슴에 품고 키워왔던 겁니다. 날이 밝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은 박영나 때문에 고성희는 발칵 뒤집힙니다. 한우진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카드인 박영나까지 사라졌으니까요. 그녀는 수소문 끝에 이지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두 사람이 있는 폭으로 직접 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지환의 뺨을 거세게 내리칩니다. 내까짓 운전기사 놈이 감히 누굴 넘봐. 고성희는 지갑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이지환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칩니다. 이거 받고 당장 내 딸 앞에서 사라져. 다시 한번 내 딸 눈에 띄면 내 인생을 땅 밑에 처박아 버릴 줄 알아. 하지만 이지환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성희에게서 박영나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으며 말합니다. 이 돈은 아가씨가 아니라 대표님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사람 마음을 돈으로 사려는 걸 보니 많이 불안하신가 봅니다. 이지환의 이 한마디는 고성희의 영린을 건드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대사가 될 겁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낀 이지혁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합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엄마의 부탁이 아니라 장기를 적출하려는 포식자의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지은호는 이미 고성희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와 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은호 씨, 내 아들 좀 살려줘. 내가 은호 씨한테 평생 속죄하며 살게. 내 아들만 살려준다면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착하고 책임감 강한 지은호는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의 거짓 눈물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오빠를 살리기 위한 간기증 적합성 검사 동의서에 펜을 들고 맙니다. 이지혁이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지은호는 막 서류의 서명을 끝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복도 저편에서 이지혁이 미친 듯이 달려오며 절규하듯 외칩니다. 지은호, 안 돼. 사인하지 마. 그 여자 내 엄마야. 널 버린 악마라고.
이지혁의 절규는 과연 지은호의 펜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를 낳자마자 버린 생모가 나타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오빠를 위해 내 몸의 일부를 달라 요구한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지은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